오늘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식단 얘기는 아니고 식단 얘기죠. 식단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먹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인슐린 교육이랑 식단 교육을 받고 왔어요. 혹시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교육받고 온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펜형 인슐린 주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자를 하나 받아왔고요. 이런 인슐린을 맞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인슐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임신 준비했을 때는 세 번째 있는 이 레버미어 요걸 맞았어요. 레버미어 플렉스펜 요거를 맞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노보레피드 요거를 맞았어요. 이거랑 두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 맞은 이 레버미어 펜은 장시간 되게 급속도로 효과를 주진 않지만 무난하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혈당을 관리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어요. 장시간형 인슐린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노보레피드 플렉스펜 요거는 초속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레버미어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속효형은 여기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거를 밤에 맞았어요. 밤에 한 번 맞으라고 해가지고 밤에 한 번 맞고 얘는 식사 15분 이전 이게 식후 혈당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맞았던 건데 뭘 먹으면 혈당이 막 많이 오르고 식후 혈당이 원하는 수치 이내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걸 바로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맞았었는데 혈당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맞잖아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았는지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이번에 이 병원에서 받아온 약은 첫 번째 노보믹스 30 플렉스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보믹스 30 플렉스펜 요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혼합형 인슐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맞았던 거 있잖아요. 장시간형이랑 초속효형 이거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보믹스 3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초속효형을 30% 장시간형에다가 섞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 효과는 처음에 바짝 이렇게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침이랑 저녁에 두 번 나눠서 맞게 됐고요. 아침에는 14단위 그리고 저녁에는 8단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점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14단위를 맞아서 점심까지 조금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더 많은 단위를 맞아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점심을 다시 맞아버리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해주기를 아침에 공복을 재요. 근데 공복이 70 이하이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70 이하이면 저녁에 식전에 맞게 되어 있는 이 인슐린을 -2 단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녁 식전에 맞은 게 24시간 동안 효과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혈당이 저혈당이 오는 거니까 요거를 바로 줄여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침 공복 혈당이 140 이상이다 하면 저녁에 내가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녁에 맞은 인슐린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먹은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3일 정도 지켜보고 난 후에 플러스 2단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먹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탄수화물 그람수가 정해져 있고 단백질 그람수가 정해져 있고 하루 먹어야 되는 열량이 임신 준비 또는 임신 초기인 임산부가 정해져 있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슐린 맞는 게 되게 궁금했었고 또 무서웠어요. 전에 제가 다른 대학병원에서 임신을 준비했을 때 저한테 뭐 안 좋은 기억이죠. 이번에는 좀 믿고 잘 따라가 보려고요. 그리고 좀 신뢰가 갔달까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요 당뇨병의 식사요법인데요. 제가 받아가지고 온 건 임신성 당뇨가 있으신 분하고 당뇨, 이걸 임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전 당뇨인. 제가 당뇨맘들이 있는 카페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서 임전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임전당이신 분들이거나 임당이신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이 먹는 식사예요. 일단 식품 교환표라고 해가지고 단위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하루에 사과를 1개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반 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밥은 반 공기만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밥 공기가 이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밥 공기가 이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양을 정형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밥에는 순탄수가 이만큼이면 고구마에는 순탄수가 요만큼일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이 식품 교환표인데요. 밥은 70g이 1단위예요. 고구마도 70g이 1단위. 밥 70g이랑 식빵 35g, 약 한 장이 같은 단위인 거예요. 인절미 3개가 밥 70g이랑 인절미 3개랑 같은 단위인 거예요. 밥을 160g 먹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전에 당뇨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에는 밥을 100g만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 끼에 160g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은 점심에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뭐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식빵을 160g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4장 반 정도 되겠구나. 빵이 한 장에 35g이에요. 근데 저는 탄수화물을 160g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 4장 정도 먹으면 아침에는 밥 160g에 단백질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기, 생선, 두부, 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엔 1단위, 점심엔 2단위, 저녁에도 2단위 이렇게 먹으러 되어 있고, 원래 야채까지도 컨트롤을 하는데 선생님이 야채만큼은 그냥 충분히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야채 뭐 나물 반찬도 괜찮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샌드위치 먹을 때 빵 내 쪽에다가 야채를 가득 넣고 뭐 달걀이나 뭐 연어도 괜찮고 뭐 이런 단백질류를 2단위씩, 점심이라고 치면 2단위씩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단위가 쇠고기는 40g으로 되어 있고 탁구공 크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 봤는데 소갈비 그냥 요거 한 덩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넣더라고. 생선도 여기 보면 그림에는 갈치 한 토막 정도가 되어 있어요. 달걀은 1개, 두부는 5분의 1모. 난 좀 오늘 충격받았던 게 단백질로 좀 배를 그래도 채웠거든요. 그때는 밥을 100g 먹을 때였지. 근데 단백질로 두부를 좀 많이 먹었어요. 두부는 혈당을 많이 안 올리니까 진짜 좀 배불리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난 제한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아침에 두부를 먹는다면 아침 이렇게 1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분의 1모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두부를 먹는데 5분의 1모만 먹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점심 저녁에는 또 2단위를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으로 밥 160g에 두부 5분의 2모랑 나물 반찬, 야채 뭐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칼로리가 좀 낮고 혈당도 안 오르는 걸 찾아서 두부를 먹는데 이것도 자제해서 먹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인 거야.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좀 아주 짜증났고, 그리고 지방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점인데요. 지방군을 먹으려면 딥 프라이미 된 거 있죠. 예를 들어 치킨이나 아니면 기름에 튀긴 생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참기름이랑 호두, 아몬드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참기름은 1작은 스푼 먹을 수 있고 호두는 1.5개, 아몬드는 7개야. 지방군 참기름 작은 걸로 한 티스푼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내가 뭐 이거를 퍼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물에 조금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난 튀긴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먹지 말란 얘기야.
생선 어떻게 먹어야 돼? 생선 기름에 튀겨 먹어야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워서, 오븐에 구워서. 달걀 어떻게 먹어? 달걀 프라이드 해서 먹어야지. 계란 프라이드.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계란찜을 해먹는다든지 진짜 그냥 렌즈에 돌려서 아니면 수란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두부 어떻게 먹어? 뭐 두부 부침? 이딴 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생두부 데워서 김치랑 나의 구세주. 우유와 과일군을 어떻게 먹냐면 얘네는 식사에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우유랑 과일군은 간식으로 먹되 언제 먹냐면 식후 2시간 혈당이 괜찮을 때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냐고 물어봤는데 오전이나 점심 후 약간 2시, 3시 이때 있죠. 그때 먹지.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지났는데 출출하다고 간식을 먹으면 아침에 공복 빡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침부터 스트레스 빡 받아서 나는 혈당이 안 먹어도 혈당이 막 오르겠지. 그럼 또 스트레스 받겠지. 그러면 인슐린을 많이 맞아야겠지. 그러면 살이 찌겠지. 뭐 그런 거야. 200cc 한 컵, 두유 200cc 한 컵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고 과일은 사과, 바나나, 귤, 토마토 이렇게 있는데요. 다행히도 토마토는 요만한 거 2개 정도 먹어도 된다고 했어. 방울토마토 한 30알 정도까지 괜찮다고 했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님 얘기니까 믿어도 돼. 난 그러면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너무 배고프면 한 3시쯤에 방울토마토를 막 먹겠지. 그런 거. 사과는 2쪽, 바나나, 반개, 귤은 왜 여기 2개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귤은 모르겠어. 귤은 안 물어봤어. 기준은 일단 쉽게 생각하면 종이컵 하나 있죠. 우리 자판기 종이컵. 거기 안에 들어갈 정도로만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귤을 많이 먹겠다 싶어서 그걸 까서 다 해부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정성이면 먹어도 되겠다 싶다. 그 정도 정말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어떡해. 혈당 이거 빡 쳐봐야 돼. 정신 차리고 안 먹겠지. 근데 예외적으로 토마토류는 된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렇게 먹어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건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 초기이거나 하신 분들 수치인이라고 해서 식후 2시간에 120 이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단 일기 쓸 때 보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혈당을 잰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140 정도로 내려오면 된단 말이죠. 근데 혈당이 막 120 이렇게 좋아요. 2시간 혈당이 막 미친듯이 198까지 갔다 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막 120몇, 130몇 하다가 다시 117 뭐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2시간 혈당으로 정상이야. 근데 스파이크는 쳐. 그거 물어봤는데 그냥 먹으래요. 여기 인절미는 3개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단위. 만약에 식사에서 내가 밥을 안 먹고 내가 떡이 너무 먹고 싶어. 인절미는 6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체당 순서로 먹어야 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러면 샐러드를 막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로 계란을 먹었어. 인절미를 6개 먹을 수 있는 거. 좀 나만 어렵나? 그리고 이렇게 맞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요. 혈당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저혈당으로 생각하라고 했는데 주스 반컵, 콜라 반컵, 사탕 3-4개, 설탕 1큰술 이렇게 되어 있고 초콜릿, 캐러멜 얘는 안 돼요. 달지만 지방이 있어서 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얘네들을 먹고 내가 혈당이 80 이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15분 있다가 이 중에 골라서 한 가지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아있다 하면 우유 200ml랑 크래커 2-3장 정도로 먹으래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좀 너무 뒤죽박죽이고 내용이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었고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를 준비하시고 있는 임전당이신 분들한테 미리 마음을 좀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